9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 얘기해보겠습니다.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실려 법원으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벽을 짚어가며 느릿느릿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 횡령, 세금 탈루 등 모두 16개에 이릅니다. 대부분 특가법이나 특경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들로 이른바 죄질이 안 좋은 혐의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질타는 매섭고 신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질타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111억 4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15분 정도 읽어나갔습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나 치욕적이다. 젊은 날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부터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게 더 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나자 딸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방청석에선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외침과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전례 없는 총체적 권력형 비리 행각이라는 검찰과 단언컨대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검찰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어느 한쪽은 이날 처절하게 부러집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소송 등 법원과 청와대 사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곽병훈 전 비서관이 받는 혐의들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현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의 실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곽병훈 피의자의 검찰 출석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거래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지만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간간히 엷은 웃음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국장 청와대로 불러서 강제징용 의견서 제출 종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실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곽병훈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그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병훈 전 비서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호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 1 담당관 등을 지낸 곽병훈 전 비서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곽병훈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실무를 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곽병은 전 비서관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명분과 논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외교부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병은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법원 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의혹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김 원장 부부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특허 사건 수입 내역과 순위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법무비서관실에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세무조사 등으로 대통령 측근의 소송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법원 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 등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곽병은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나 당시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도 그렇고 대통령 측근의 특허 소송 자료를 달라고 한 청와대나 달란다고 준 양승태의 사법부, 관련 영장을 줄 기각하고 있는 김명수의 사법부, 곽병은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 검찰이 그동안 법원 관계자에게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한해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임대료 인상 갈등 끝에 건물주를 쇠망치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건 가해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는 지난 6월 7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넘게 갈등을 겪던 건물주 61살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또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이 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지나가던 다른 행인을 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살인 미수와 도구를 사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살인 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 손괴만 유죄로 봐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걷어간 수백억 원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해바라기 오일 원가 등을 공개하라며 본사 규탄 시위를 열었다는 소식 그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광고비 내역 다 공개했는데 무슨 소리냐, 갑질 같은 거 없다,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다 밝혀졌다는 게 그제 BHC 본사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방송에서 확인을 해보니 BHC 본사 해명과는 뭐가 좀 많이 다릅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BHC 점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본사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 원대의 광고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좀 같이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낸 광고비 누가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나? 이에 대해 BHC 본사 측은 그제 법률방송에 광고비 다 공개했는데 무슨 광고비 공개냐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광고비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 결과 다 문제 없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BHC 본사의 해명입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본사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 최종 결과 자료에. BHC 본사에서 말한 공정위 최종 결과 자료라는 것을 찾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치킨 가맹본부 주식회사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제재라는 제목의 지난 5월 공정위 보도자료입니다.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주식회사 BHC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고비 다 공개했고 공정위에서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BHC 본사 해명과는 180도 다릅니다.
이제 BHC 본사가 광고비와 관련된 집행 내역을 이제 공개하지 않으면서 100% 소명했다는 것은 그냥 어느 도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맹거래법에서 점주들로부터 받은 금전의 사용처 등을 점주들에게 알려주도록 한 것은 광고 판촉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 판촉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BHC 본사에 다시 물어봤더니 공정위 얘기는 쑥 빼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광고비를 공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꾸로 답답해합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꼴대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나는 좀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2017년도 BHC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광고비와 판촉비 항목이 있긴 있는데 총액만 있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그냥 본사에서 쉽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대해서 어디 사용했다. 또 이 부분은 어디서 사용했다. 설명해주면 그냥 끝날 일을 계속 안 해주니까. 점주들에 대한 해바라기 오일 강매폭리 논란에 대해서도 BHC 본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일도 김상조 위원이 어느 한 자리에서 이거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그러나 보도자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바라기 오일 폭리 논란 혐의 없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BHC의 권유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등 BHC의 갑질을 지적하는 문구들만 눈에 띕니다.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물어보니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BHC와 관련해서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혐의 없음으로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생계가 걸려 있어 BHC 불매 운동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하지만 점주들은 본사가 자료를 안 보여주고 버티는 데야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횡령했거나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라면 해바라기 오일로 폭리를 취한 게 아니라면 BHC 본사가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크라운 제과가 자사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두 개 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친 얘기 해보겠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자체 품질 조사 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모른 채 눈 질끈 감고 그냥 시중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기간과 개수도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무려 5년 5개월 동안 100만 개 넘는 세균과 식중독균 웨하스가 유기농 웨하스로 팔려나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크라운제과 생산 담당 이사 등 임직원 7명과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아,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특별 관리를 펼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 보건에 해악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형량에 있어선 신씨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어줬습니다.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해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도 오늘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항소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사과문이라도 올렸나 싶어 크라운제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사과문 같은 건 없고 회장 인사말을 보니 고객 감동 실천에 앞장서는 크라운제과가 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띕니다. 저희 크라운제과는 식은 곧 생명의 근본이라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내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좋은 과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는
고객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게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의 말입니다. 실수로 한두 번도 아니고 5년 넘게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웨하스를 유기농 웨하스라고 하고 팔아왔다니 좀 많이 그렇습니다. 식은 곧 생명의 근본,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좋은 과자라는 크라운제과 회장 인사말이 화끈거립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딸의 동창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올바른 가치체계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의료계와 손잡고 병원 응급실 폭력범죄 척결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서울시 병원내와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했거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기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통일가 법률 아카데미 제7기를 개설했습니다. 올해는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9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